예, 코스피는 6포인트 조정이군요. 2012고요. 코스닥은 2포인트 상승해서 501선, 500선을 회복하면서 코스닥이 좀 상대적 차별 강세를 나타냅니다. 마켓리더 특급 전략, 오늘은 김주형 동양증권 투자전략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오늘 좀 조정이긴 하지만 그 연초 장세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상승세 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보시나요? 네, 그 연말 연초 이제 강세장을 이끌었던 가장 큰 변수는 이제 재정절벽의 우려가 합의점을 이끌어냈다. 이제 여기에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재정절벽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 세금은 급격하게 올라가고 정부의 지출은 또 급속히 줄어들면서 결국 경기가 침체에 빠질 것이다 라는 우려감의 시나리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재정절벽이 어느 정도 합의점이 이르렀기 때문에 연말부터 시작됐던 어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유지될 수 있겠다라는 것들이 가장 큰 호재가 되지 않았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에 그동안 이제 미국 경제가 가장 좋았다라고 하면 이제 중국 경제에 대한 모멘텀도 지난 4분기를 기점으로 해서는 서서히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큰 경제 대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과 중국의 경기 모멘텀이 살아나는 것도 펀더멘털에서는 또 강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리스크는 좀 줄고 또 성장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기 때문에 결국 금융시장에서는 위험자산을 선호하는 쪽으로 방향이 바뀐 것 같습니다. 따라서 채권시장은 약세, 주시장은 강세 흐름, 또 외국인들의 어떤 추가 자금 또한 신흥 아시아 증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머징 마켓으로 또 급속히 유입되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흐름들이 연초 장세를 이끌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당분간 또 유지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긍정적인 흐름입니다만 이제 발목을 잡는 변수들도 있습니다. 이제 바로 눈에 닥친 게 이제 원화의 강세고요. 네. 외국인의 매도 가능성, 뱅가드 펀드에서 인덱스 변경하면서 매도 가능성도 있고 또 프로그램 매도가 연초에 나올 수 있다는 얘기들도 나오지 않습니까? 수급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수급 관련해서 이제 몇 가지를 악재했습니다. 네. 앞서 펀더멘탈은 좀 견실하다 말씀을 드렸지만 수급 관련해서는 지난번부터 이제 넘겨온 이제 만기 물량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포진이 되어 있고 이제 뱅가드 펀드에 어떤 스위칭하는 물량들도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물량들은 사실상은 이제 분산될 수 있는 효과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특정 시점에서 쏟아지는 형태보다는 한 6개월 정도에 두고서 뱅가드 펀드는 이제 교체 작업들을 이루어 나가기 때문에 시장에 일시적인 충격은 주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두 번째 만기일과 관련된 물량도 대략적으로는 3월 만기 때까지 동시 만기일 때까지 좀 분산해서 물량 청산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강한 압력을 가지 않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공급은 또 다른 수요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수요라고 하면 지금 시장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에 수급 상황이 지난해보다는 훨씬 나은 환경이 될 거고요. 이런 나은 환경이 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물량 충격은 받아낼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환율은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환율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 우려된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에 예측했던 하단을 좀 빠른 시일 내에 지금 빠르게 깨져 내려가고 있다는 점을 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원화는 사실상 이제 속도가 이렇게 빠르게 되면 사실상 시장에 부담을 주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저의 생각에는 지금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하락세는 좀 진정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1월이 가장 환율에서는 변동폭이 크고 2, 3월로 넘어가면서는 전체적으로 환율의 변동성은 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마켓 전체로 임팩트를 준다기보다는 이제 업종별로 좀 차별해서 보자 이렇게 전략을 세울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가장 원화 강세 그러면 수출주에 부담이 됩니다. 근데 수출주 중에서는 IT는 나름대로 경쟁력을 가졌기 때문에 환율에 그다지 민감하지 않고요. 대신 자동차 업종은 아직도 환율에 대한 민감도가 높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부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반면에 이제 원화 강세 수혜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수혜관 업종들은 좀 관심을 가지실만 할 텐데요. 항공업종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저희가 2000년 이후에 통계적으로 봤을 때 원화 강세기에 가장 두각을 나타낸 건 또 은행 업종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고 있던 전기, 가스 같은 유틸리티 업종이 기본적으로 원화 강세 기간 동안에 어떤 강점을 보였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종목들 1분기 내내 어느 정도 관심권에 두셔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은 사실 이제 드러나 있는 얘기지 않습니까? 수면 위로. 근데 이제 1월에 뭐 재정절벽 얘기도 그렇고 뭐 지나가는 것들인데 연초 금융시장에서 좀 새로운 또 모멘텀이 좀 필요해요. 주목해야 될 변수는 어떤 걸 꼽을까요? 근데 뭐 가장 먼저는 이제 실적 변수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4분기 실적인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글로벌하게 봤을 때는 경기 모멘텀이 어느 정도 살아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져야 이제 펀더멘털에 대한 것들은 자신감을 얻게 될 텐데요. 그렇다면 이번 4분기 실적은 어떻게 될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4분기 실적은 사실상은 아직은 하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초에 전망했던 것보다는 한 거의 5% 가까이 정도 지금 순익 전망치가 좀 낮아지고 있어서 4분기 실적 자체로는 큰 호재가 되긴 조금 역부족입니다. 대신 저희가 이렇게 기존의 실적이 발표된 것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의 미래 실적도 예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가장 많이 보는 게 그 12개월 예상 EPS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이라고 해서 소위 말하는 이제 이익 사이클을 많이 보게 됩니다. 네. 이익 사이클이 12월 중순부터 해서 2주 연속 개선되는 쪽으로 방향을 지금 바꾸는 상태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4분기 실적이 다소 부진하게 나오더라도 12개월 예상되는 올 한 해의 실적은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시장의 기대는 나쁜 실적은 이미 반영이 되고 새로운 기대감으로 센티멘트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올해 실적 시즌은 발표되는 뉴스는 나쁘더라도 미래에 대한 기대치를 갖고서 좀 더 긍정적인 주가음으로 바뀌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재정 절벽과 관련해서는 이제 이게 절반의 성공 정도로 평가를 할 수가 있을 텐데 남은 숙제는 이제 정부 지출 축소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정부 부채 한도를 증액하는 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한두 달 정도의 계속적으로 협의 과정을 나아갈 텐데요.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갖고 있는 스탠스를 본다면 이번 재정 절벽의 1차 협상은 사실상 이제 공화당에 설득을 해서 민주당 의견대로 들어줬다고 하면 이번 이제 부채 한도 협상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복지 지출을 좀 줄여서 균형 예산을 맞추는 어떤 공화당의 입장을 좀 더 들어주는 입장. 그래서 민주당을 좀 설득하는 쪽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 극단이 대립적인 관계를 형성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이제 신평사들이 과연 그러한 협상 과정을 보면서 신용 등급을 내릴 것이냐. 2년 전에 이제 기억을 떠올리실 수가 있을 텐데요. 지금 S&P나 무디스의 스탠스는 이번 협상 과정을 두고서는 특별히 신용 등급을 조정할 가능성은 없다라는 게 지금까지 어떤 코멘트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2년 전에 어떤 S&P가 신용 등급을 내리면서 어떤 시장을 받았던 충격은 이번에 재현될 가능성이 좀 낮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연간 흐름으로 봤을 때는 동양이나 김주영 팀장님은 1분기 연초를 좀 강하게 보십니까? 아니면 조정 후 상승으로 보십니까? 예. 근데 전체적으로 네. 저희가 연간 하우스비는 연내 꾸준한 상승을 보고 있고요. 굳이 조정기라고 한다면 2, 3월 정도. 네. 그러니까 이탈리아 총선과 이제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을 맺어야 될 2, 3월을 조정기를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8, 9월 정도. 네. 전통적으로는 비수기인데다가 이제 독일 총선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 이슈가 조금 더 불확실하다. 그래서 2, 3월과 8, 9월 정도로 조정기를 보고 연내 이제 꾸준한 상승을 보인다. 그래서 연내 고점은 네. 뭐 4분기에 나오는 정도의 시나리오를 쭉 갖고 좋게 있습니다. 보시는 분야는 어디입니까? 네. 업종은 그렇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렸지 이제 경기가 살아나기 시작을 했다. 이익 사이클이 전환이 됐다.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 지금 시점에서는 경기에 민감한 업종들을 보자라는 쪽에 있고요. 또 그러면 경기에 민감하면서 실적이 낮을 수 있는 폭이 큰 쪽을 베팅을 하자 이런 생각이 되는데요. IT, 그러니까 전자 부품을 비롯한 IT 업종은 전반적으로 올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미 작년 4분기부터 어떤 주도주의 가능성을 비춰놨기 때문에 IT에 대해서는 연내 꾸준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이외에 좀 더 강점을 가질 수 있는 업종은 일단 항공업종 꼽고 있습니다. 앞에 원화 강세의 수혜주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올 한 해 이익 증감률이 가장 클 수 있는 대표적인 업종이 화학업종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 소지업종이 최근에 소외가 되고 있고 업황이 확 개선이 된 건 아니지만 화학업종은 철강하고 다르게 단기적인 상승 모멘텀이 좀 더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1분기 때 어떤 접근이 좀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시장 환경이 좀 돌아서고 거래대금이 증가를 하게 된다면 작년에 침체를 겪었던 이제 증권업종이 좀 살아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표적으로 보는 것들은 IT, 항공, 화학과 이제 증권업종을 이제 대표적인 유망업종을 좀 꼽고 있습니다. 예, 마켓리더 특급 전략 동양증권 김주영 투자전략팀장님 의견 들었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